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과 정호승 시인의 봄길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에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처럼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습니다. 이것 보고 사문보라고 하는데 사문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문보가 8번 반복되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문보가 8번 반복되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 뭐뭐 하면 이전노라, 뭐뭐 하면 이전노라, 뭐뭐 하면 이전노라, 뭐뭐 하면 이전노라 라고 이전노라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전노라라는 말이 4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필기를 해 줬을 거예요. 같은 시어나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무엇을 형성했나요? 네,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같은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운율과 반어법을 또 기억해야 하는데요. 반어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시면 잊었다. 뭐뭐 하시면 잊었다. 뭐뭐 하시면 잊었다. 뭐뭐 하시면 잊었다. 잊었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했지요. 당신을 잊지 못했지만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이 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은 시어와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운율이 형성되었고 시적 화자가 반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의 첫 번째 1번 이 시를 낭송해보고 자신이 끊어 읽은 부분에 V자 표시를 해보자. 이건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았고요. 2번 다음 편집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이 시를 낭송할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는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나타나 있는 당신이 먼 훗날 나를 찾으시면 이라는 시는요, 편집글입니다. 편집글이고요. 운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와 여기 편집글의 큰 차이점은 운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운율이 있을 경우 박자감이 좀 더 잘 느껴집니다. 18쪽의 2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방식을 알아보자.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해보자. 자, 말하는 이인. 자, 선생님이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조금 더 얇게 써볼게요. 자, 말하는 이는요, 당신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신은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이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 쪽입니다. 99쪽에 괄호 2번
다음 표현에 담긴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 사용된 표현 방식을 설명해보자. 자, 다음 표현은 잊었노라입니다. 시에선 잊었노라라고 얘기했지만 화자의 속마음은 잊었나요? 잊지 못했나요? 네, 잊지 못했습니다. 화자의 속마음은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본심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보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뭐라고 배웠었나요? 네, 중요한 말입니다. 반어라고 배웠었습니다. 화자는 자신은 당신을 잊지 못했지만 당신을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본심과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반어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속마음과 사용된 표현 방식은 말하는 이의 속마음은 잊지 못한 것이고 사용된 표현 방식은 3번 문제입니다. 괄호 3번 문제.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다음 표현을 바꾸어 보자. 자, 저기 보라색으로 적힌 부분 한번 봅시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 표현은 반어법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반어법이 사용된 표현을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바꾼 것이 주황색 글씨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때도 잊지 못하리라. 자, 이 보라색 부분에 쓰인 글씨는요, 반어법이 쓰인 경우, 그리고 주황색 글씨로 쓰인 경우는요, 반어법이 쓰이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을 바꾸었을 때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도록 합시다. 이건 반어의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쏙쏙 개념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쏙쏙 개념 정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99쪽 쏙쏙 개념 정리입니다. 혼율의 개념과 효과가 나옵니다. 자, 똑같이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혼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같거나 비슷한 낱말 및 구절,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생깁니다. 운율의 효과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운율은 시에서 첫 번째, 호흡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드러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율의 개념과 효과 꼭 한번 다시 한번. 반어의 개념과 효과가 나옵니다. 자, 반어의 개념입니다. 반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어의 효과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안에 담긴 진심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세 번째,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어의 개념과 효과 역시 함께 정리해 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서 먼 후일 부분입니다. 학습지에서 먼 후일 부분, 당신과 재회하는 순간을 먼 훗날이라고 얘기했고요. 잊었노라 라는 말을요,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지만 그건 본인의 시적 화자의 의도와 반대인 반어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이 있습니다. 마지막 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일의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자유시에 해당하고 주제는 님을 잊을 수 없는 마음, 님에 대한 그리움이 주로 나타내는 시였습니다. 특징은 네 가지가 있네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고, 두 번째, 미래의 재회 상황, 재회란 다시 만나는 걸 얘기한다 했죠. 재회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했고요. 잊었노라 그리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무엇을 형성하죠? 네,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어법이 나타나죠.
반월법을 통해 정서와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봄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길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와 역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했겠지만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그리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 세 부분은 전부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역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박스 한번 봅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의미가 강조되고 운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오연 보시면 스스로 봄길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봄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봄길은 이 시에서 희망의 공간을 말합니다. 자, 길이 끝나는 곳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 희망이 되어서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절망적입니다. 새들은 날아가 돌아가지 않고 절망적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아주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시였습니다. 자, 이제 봄길에서 102쪽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1에서 6행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7에서 9행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고요. 10에서 14행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괄호 1을 바탕으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말해보자. 자,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괄호 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을 활용한 구절을 시에서 찾아 써보자. 자, 교과서에 이 부분 표시해 두면 되겠네요. 역설이란 역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역설의 개념입니다. 표시해 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시 본문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 세 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 쪽에 큰 3번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바탕으로 말하는 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자. 자, 우리 선생님이요. 필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 화자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요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런 게 되겠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이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말하는 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겠네요. 교과서에 이처럼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쏙쏙 개념 정리의 역설의 역설의 개념과 효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역설이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자,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두 번째,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선한 충고를 줌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